가려움증을 느껴본 적 있나요?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가려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훨씬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상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적인 건강 상태도 포함됩니다. 우리 몸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각한 건강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몸의 5가지 특정 가려운 부위를 공개합니다. 60세 이후에 이러한 부위 중 한 곳이라도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경험했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 신호들 중 일부는 쉽게 넘겨버릴 수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조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려운 부위는 가장 자주 무시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버튼을 누르고 알람을 켜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하여 어떻게 콘텐츠를 개선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려운 부위, 종아리. 혈액순환에 대한 경고 신호. 노년층이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가장 흔하게 느끼는 부위 중 하나는 종아리입니다. 이는 종종 건조한 피부나 신발, 양말에 의한 자극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특히 발목이나 정강이 주변의 가려움증이 규칙적이라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피부가 건조하고 얇아지며 자극받기 쉽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혈액순환 불량으로 인한 신경 관련 문제 때문에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신체 부위이므로 혈액이 도달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막힌 동맥, 약해진 정맥 또는 심장 문제로 인해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피부가 충분한 영양분이나 산소를 받지 못해 지속적인 건조함, 가려움증, 때로는 따끔거림이나 화끈거림을 유발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는 말초동맥 질환, PAD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뇌졸중 및 심장마비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질환입니다. 73세의 김민준 씨를 보세요. 그는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정강이가 거의 매일 밤 가렵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으로 돌렸지만 의사에게 진찰받은 후 검사를 통해 혈류가 느려지고 있어 심각한 심장 문제와 혈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변화를 주고 더 많이 움직이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수분 섭취를 늘리면서 가려움증이 완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었습니다. 혈액순환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몇 초간 누른 다음 떼어보세요. 눌린 자국이 사라지기 전에 오래 남아있다면 혈류가 저하되었을 수 있습니다. 종아리의 만성적인 가려움증을 무시하는 것은 잠재적인 혈관 문제에 중요한 조기 신호를 놓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알아차렸다면 단순히 건조한 피부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심각해지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가려운 부위, 등 위쪽. 신경 자극의 신호, 어깨뼈 근처 등 위쪽에 사라지지 않는 가려움증이 있다면 긁어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신경 관련 자극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위의 반복적인 가려움증을 사소한 불편함으로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척추의 신경 압박이나 손상으로 인한 신경근성 통증이라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 디스크는 수분을 잃고 수축하기 시작하여 등 위쪽의 신경을 압박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경은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피부 상태가 없는데도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긁어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원인은 피부가 아니라 그 아래의 신경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신경 압박이 척추 퇴행의 조기 경고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방치할 경우 운동성 감소, 만성 통증,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세 관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8세의 박준호 씨를 보세요. 그는 오른쪽 어깨뼈 아래에서 이상하고 멈추지 않는 가려움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아무리 열심히 긁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 진찰받은 후 그는 등 위쪽 척추에 신경이 눌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각한 척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표 스트레칭, 자세 교정, 물리 치료를 통해 그는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가려운 등 위쪽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눌러보세요. 따끔거리거나 무감각하거나 표면적인 가려움보다 더 깊은 느낌이 든다면 피부 문제가 아닌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속적인 등 위쪽 가려움증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이는 장기적으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척추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이 알려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직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아래에 2번을 댓글로 달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가려운 부위. 손바닥, 간이 보내는 침묵의 신호, 특히 명확한 이유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손바닥의 반복적인 가려움증을 경험했다면 간이 경고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바닥 가려움증이 단순히 건조한 피부나 비누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간 문제, 지방 축적 또는 심지어 간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간은 혈액을 해독하고 소화 중에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담즙이라는 액체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담즙염이 혈류에 축적되어 가렵고 염증이 생긴 피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종류의 가려움증은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근본 원인이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이기 때문에 보습 크림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최영수 씨를 보세요. 그는 특히 저녁 시간에 손바닥에 임의로 가려움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를 만져서 생긴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되자 의사에게 진찰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간 효소 수치가 상승하여 초기 단계의 지방간 질환을 나타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식사에 더 많은 채소를 추가하고 물 섭취량을 늘리면서 증상이 완화되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빠른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몇 초간 세게 누른 다음 들어보세요. 피부가 평소보다 오래 붉게 남아있거나 만졌을 때 부드럽게 느껴진다면 간에 부담이 가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명확한 외부 원인 없이 손바닥이 규칙적으로 가렵다면 만성 피로,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또는 눈이나 피부의 황달과 같은 다른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간 관련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너무 늦게 기다리는 것보다 항상 좋습니다. 4번째, 가려운 부위. 두피, 혈당 문제의 단서, 비듬이나 눈에 보이는 자극이 없는데도 지속적인 두피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혈당 수치가 불균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피 불편함을 내부 상태와 연결시키지 않지만 높은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은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피부에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혈당 수치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시스템 전체에 미묘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만성 염증은 신경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며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손상시켜 지속적인 두피 가려움증, 건조함 또는 심지어 치유가 더딘 부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종류의 가려움증이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초기 2형 당뇨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둘 다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9세의 이철수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떤 샴푸로도 해결되지 않는 지속적인 두피 가려움증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에게 진찰받은 후 검사 결과 공복 혈당 수치가 당뇨병 전 단계 범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사 후 걷고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과 같은 간단한 변화를 통해 그의 두피 상태가 개선되고 혈당 수치가 건강한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 빠른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두피에 손가락을 세게 문질러 보세요. 비정상적으로 민감하거나 극도로 건조하거나 하루 종일 반복되는 가려움증을 느낀다면 혈당 수치를 검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명확한 설명 없이 두피가 가려웠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이는 몸이 건강한 혈당 조절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미묘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식단을 바꾸고 수분을 유지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은 나중에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4번을 댓글로 달아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가려운 부위. 발바닥, 잠재적인 신경 문제의 신호. 특히 밤의 발바닥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경험했습니까? 이는 단순한 건조한 피부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 손상, 혈액순환 문제 또는 심지어 신경병증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발 가려움증이 건조함이나 양말 또는 신발에 대한 민감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몸 안에 더 심각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발의 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신경 중 하나이며 혈액순환 불량, 높은 혈당 또는 신경기능 장애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경이 손상되거나 자극을 받으면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가려움, 따끔거림 또는 심지어 화끈거림과 같은 감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결국 무감각, 감각 상실, 그리고 천천히 또는 부적절하게 치유되는 낙상 또는 발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74세의 강대호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매일 저녁 발바닥에 가려움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어떤 로션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조한 피부라고 생각했지만 마침내 의사에게 진찰받았을 때 검사 결과 초기 말초 신경병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종종 혈액순환 불량 및 혈당 불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생활 습관 변화, 더 자주 걷고 더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고 매일 발을 더 잘 관리함으로써 그는 불편함을 줄이고 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펜 뚜껑을 사용하여 각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덜 민감하게 느껴지거나 가려움증과 함께 화끈거림이나 따끔거림이 동반된다면 신경 관련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또는 명확한 이유 없이 자주발 가려움증을 알아차렸다면 무감각, 따끔거림 또는 피부 변색과 같은 다른 증상에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은 나중에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생각,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5가지 특정 가려운 부위에 대해 이제 알게 되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려운 피부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그리고 명확한 이유 없이 발생할 경우 실제로는 혈류 문제, 신경 자극, 간 기능 문제 또는 혈당 불균형과 같은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해 몸이 경고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조기에 식별하는 것은 건강과 장수를 보호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가려움증을 경험했다면 최근에 알아차렸을 수 있는 다른 증상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평소보다 더 피곤하다고 느끼나요? 피부, 에너지 또는 소화의 변화가 있었나요? 때로는 더 작은 증상들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금 그 증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호들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는 가려운 부위로 고생한 적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의 댓글을 자유롭게 남겨 오늘 영상에서 얻은 최소 한 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진정한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